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회차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실기를 한 번도 치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회 복원 풀이도 진행을 했지만 단답형 10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로 실기 작업형 유형이 두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이제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공부를 꼼꼼하게 하셨으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개념을 묻는 문제랑 가볍게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파라미터를 구한다든지 가볍게 가중치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개념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명을 주어지고 이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필기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단답형은 10문제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작업형이 유형이 두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전처리를 하는 문제 그리고 모델링을 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좀 감을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있는 단답형 문제들도 있고, 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작업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작업형 문제들을 보시면 제가 파일을 올려드릴 텐데 직접 출제됐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도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 만약에 작업형을 아직 안 풀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시고 작업형들을 전부 다 풀어보신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단답형 개념 문제 필답형들도 제가 실기 기출풀이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답지를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좀 채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파일들은 전부 다 업로드가 될 거다. 그래서 업로드 되신 파일들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기존에 저희가 수업에서 들었던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조회나 처리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 기출문제 풀이에서 같이 좀 개념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일단 작업형 1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처리나 인덱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가 나오고, 작업형 2유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실제로 그 평가 지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스트셋을 만들고 그거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2회차 기출풀이를 들으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일 거고요. 자, 1유형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3회차 썰드 하우징이라는 데이터로 제가 업로드를 해놓았고요. 이 데이터들은 데이터라는 폴더를 직접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얹어 주셔야지 조회를 하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요거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면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컬럼들의 결측치를 모두 제거한 다음, 자, 결측치를 모두 제거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 첫 번째 행부터 순서대로 상위 70%를 추출한다. 상위 70%를 추출한다. 그리고 특정 변수가 주어졌죠. 하우징 메디안 에이지 변수에서 1, 4분위 수를 구한다. 즉 Q1을 구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문제를 푸실 때 대표적으로 쓰시는 패키지들은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판다스랑 넘파이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많이 쓰이는 전처리 패키지이기 때문에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넣어두고 가시면 좀 좋습니다. 판다스에서 이제 read CSV가 있죠. 뭐 CSV가 아니면 텍스트일 수도 있고 그냥 엑셀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read하고 뭐 엑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어렵지 않게 데이터를 임포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폴더에 있는 솔드 하우징 CSV 파일을 불러오겠다. 불러온 다음에 df라는 객체에다가 넣어주겠다. 그래서 df를 이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데이터를 돌리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df를 조회를 하면 여기 보시면 밑에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로우와 컬럼들의 개수가 나오죠. 약 2만 개 정도의 로우가 있고 2만 개들의 개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개의 컬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결측치 관련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습관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이 df 인포메이션, 즉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조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회를 하고 나면 이런 위치를 표현하는 데이터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객체들이 나오죠? 객체들이 나왔을 때 어떤 컬럼에
결측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토탈 베드룸이라는 데이터가 있죠. 토탈 베드룸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레인지 인덱스를 봤을 때 2640개 엔트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토탈 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2433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토탈 베드룸이 지금 결측치를 한 200개 정도, 약 200개 정도 갖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문제에서 첫 번째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결측치를 제거하기죠. 여러분들이 그 빅데이터 필기, 분석기사 필기를 준비하실 때 결측치에도 여러 가지 조치 방법들이 있는 걸 배우셨지만 여기서는 일단 제거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df,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 drop na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물론 실제 실무를 하시거나 공모전을 진행을 하실 때 좀 습관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뭔가 전처리를 할 때는 새로운 객체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처리를 하면 원본 데이터와 달라지게 될 텐데 원본 데이터는 고유하게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전처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복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코드에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new df라고 하는 새로운 df 객체에다가 결측치를 지운 것들을 한번 넣어보고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인덱스, 지금 set 인덱스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덱스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는 아까와 동일하지만 지금 객체는 2433개, 즉 결측치가 포함된 행들은 전부 다 삭제가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상위 70%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위 70%를 추출할 때는 뭐다? 라운드, 요거는 지금 반올림을 해주는 거고요. len u df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씩 한번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len u df라고 하는 거는 u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총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요게 행의 개체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0.7을 곱한다 라고 하는 거는 총 데이터의 70%, 즉 객체에서 객체의 총 길이의 70%만 딱 잘라서 보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라운드를 하게 되면 이 인덱스를 할 수 있는 객체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1403이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70%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객체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70이라는 객체에다가 1403을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ILOC를 통해 가지고 인덱스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new df에다가 new df에다가 다시 객체들을 넣어준 거죠. 뭘 넣어줬다? new df의 인덱스, 즉 1400여 개의 70%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new df에다가 다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니 1403개만 남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set 인덱스를 리셋 인덱스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좀 안 맞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 할 때 리셋 인덱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죠. 여기에서 이제 제1사분위수를 추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1사분위수는 아주 편한 함수가 하나 있는데 numpy에서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제가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4회차 기출문제에서 코드를 또 포함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지만 판닥스도 그렇고 넘파이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전처리 툴이기 때문에 두 패키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1사분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넘파이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를 좀 해석을 해보면 new df의 하우징 메디안 에이지의 25% 백분위수, 즉 제1사분위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하겠다. 그래서 봤더니 19가 나왔죠. 지금 19가 추출이 됐는데 일단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new df의 하우징 메디안 에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볼게요. 그러면 뭐 나이가 그 하우징의 메디안 에이지가 있으니까 뭐 41, 40, 21, 52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네들을 다 나래비를 했을 때 데이터를 네 가지로 구분했을 때 25%, 즉 여러분 이 개념 다 아시죠? 필기 준비하실 때 다 배우셨을 테니까 25%, 즉 제일 사분위수에 해당하는 값이 뭐다? 19다. 그래서 정답은 프린트 Q1을 해주시면 되겠죠?
즉 프린트 Q1을 해주면 정답이 19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아시겠지만 작업형 1유형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넘버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시즈라고 해서 질병률, 유병률에 대한 데이터고요. 여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처리 해주면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2000년도 전체 국가의 유병률 평균을 구하고 2000년도에 해당 평균보다 유병률이 높은 나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데이터를 먼저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을 하고 어떤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판다스 리드 CSV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조회를 해보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본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서 실제 출제됐던 데이터랑 좀 동일하게 유사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라고 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컬럼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이렇게 국가가 한 200여 개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100여 개로 좀 줄였고 유병률 데이터들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 해야 되는 거는 2000년도에 전체 국가의 유병률을 구하는 게 되겠죠. 유병률의 평균을 구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DF-LOC 2, 즉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 데이터를 추출을 한 다음에 민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LOC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행을 불러오는 게 되겠고요. 행이나 로우를 불러오는 게 되겠고 DF-LOC2를 하게 되면 즉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 이어가 2000년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유병률을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첫 번째 컬럼에 이어가 있으니까 얘를 제외하고 보도록 하기 위해 1부터 끝까지 조회를 할게요. 만약에 0부터 끝까지 하게 되면 2열을 전부 포함을 하게 되고요. 1부터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컬럼부터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컨트리에 대한 유병률을 불러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간단하게 min이라고 하는 평균 함수를 붙이면 2000년도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들의 유병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을 좀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면 요 인덱스 기반으로 하는 거 말고 컬럼 기반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요 위에 있는 표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방법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하나만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를 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대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유병률이 평균보다 큰 국가의 개수를 구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 되겠죠. 제가 위에서 AVG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이 평균을 2000년도의 모든 국가들의 평균을 넣어줬고요. sum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에버러지를 넘는 모든 객체들의 개수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코드를 좀 쪼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 DF의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모든 유병률들을 가져온 거고요. 그럼 여기서 에버러지보다 높은, 즉 2000년대 평균보다 높은 국가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자, 에버러지가 지금 선언이 안 됐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트루라고 하는 거는 트루에 해당하는 컨트리들은 유병률이 2000년도의 모든 국가의 유병률 평균보다 높은 국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네들을 썸을 씌워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총 49개의 국가가 2000년도에 전체 유병률 평균보다 높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위에 샵으로 하고 제가 주석으로 다른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줬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작업형 제1유형의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타닉 모든 컬럼 중 결축치 비율이 가장 높은 변수명을 구해라. 딱 보기에는 되게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컬럼 중에 결측치 비율이 가장 높은 변수명 구하기. 요거 저희 쉽게 알 수가 있죠. 일단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df 인포를 하면 컬럼별로 얼마나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레인지 인덱스를 보면 891인데 지금 에이지가 714로 결칙치가 제일 많은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프린트 에이지라고 쓴다. 이렇게 이거 결측치가 프린트 에이지인데요? 라고 프린트 에이지라고 쓴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하드코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시험에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측치의 개수들을 구하고 소팅을 하고 가장 결측치가 많은 컬럼의 인덱스를 뽑아오는 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딱 읽으면 이거 완전 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측치의 개수를 구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df의 isNu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면 이렇게 컬럼별로 결측치가 true인지 결측치가 아니면 false인지 이렇게 반환하는 개체를 생성을 해줬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sum을 한다 그러면 true에 있는 값들만 합치게 되겠죠. 그러면 컬럼별로 결측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네들을 좀 편하게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sort value라는 걸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sort value에다가 ascending to를 하게 되면 디폴트고 요거는 오름차순한다는 뜻이고요. ascending false라고 하면 내림차순한다. 즉 데이터가 큰 것부터 이렇게 쭉 내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f isNull sum에다가 sort value를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높은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나는 0번째 가장 데이터가 큰 컬럼의 인덱스를 좀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싶었던 에이지를 하드코딩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통해 가지고 출력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쉽게 하면 뭐 max null 이라는 개체에다가 이 에이지를 개체를 삽입을 해주고 실제 시험에서는 print max null을 출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쉽게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하드코딩은 저희가 그 실기 시험에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통해 가지고 출력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실기 3회차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이제 제2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직접 하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평가 지표를 통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문제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트래블 인슈어런스 프레딕션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행객의 정보를 기반으로 여행보험 상품 가입 여부, 자, 분류 예측 문제네요. 가입을 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이 이거 저희 실습할 때 정말 많이 했었던 거죠. 디폴트 그 타이타닉 할 때도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 예측하는 것처럼 이 분류 예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셋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솔드 트래블이라는 게 있고요. 솔드 트래블 테스트라고 있는 데이터가 2개가 있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적합을 하고 밸리데이션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제 프레딕션 데이터들을 출력을 하고 그 출력된 엑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자, 트레인 데이터셋을 한번 볼게요. 지금 1490개의 9개 컬럼으로 되어 있고,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497개의 9개 컬럼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실제로 이 테스트 데이터에는 타겟 밸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컬럼은 하나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인 데이터셋의 인포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요 작업형 이 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랜덤 포레스트 때려가지고 결과만 구해주셔도 돼요. 근데 요 전처리들을 좀 맥스 스케일링, 민맥스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직접 적용을 해주셔도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적용해 주시면서 좀 연습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F 트레이닝 인포를 보니까 요거는 결칙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결칙치 처리나 이상치 처리 같은 경우에는 1유형에서 전부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특별한 결칙치나 이상치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상치는 더 데이터를 들여다 봐야겠죠. 자, 테스트 데이터 셋도 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셋도 아무런 결측치 없이 잘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런 트래블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에이지라는 게 있고요. 뭐 그레듀에이트 올 낫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맨 끝쪽으로 가시면 트래블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여행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타겟 변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타겟 변수가 되겠죠. 데이터셋의 구성을 보니 불균형 데이터는 아니구나. 이제 뭐 물론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지만 극단적 불균형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언더샘플링이나 오버샘플링 같은 특별한 조치는 취해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프로세스를 한 단계씩 이제 거쳐 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살펴보는 걸 뭐라고 한다? EDA라고 한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유형에서는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해주면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전처리를 할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보시면 DF 트레인을 봤을 때 오브젝트 데이터, 즉 범주형 데이터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범주형 데이터인데, 랜덤 포레스트나 아니면 회귀 분석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범주형 데이터들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범주형 데이터는 랜덤 포레스트 할 때 오류가 뜨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요런 엑스트레인 pdget 더미스라고 하는 전처리를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실제로 엑스트레인과 Y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패키지들은 사이클런 모델에서 모델 선택에서 그리드 서치 CV라는 걸 가져온다,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가져온다. 여러분들이 사실 XG 부스트나 뭐 아니면 의사결정 나무나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류 모형을 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불러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셔도 돼요. 저희가 이미 실습 때 여러 가지 모형들을 다 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계산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Y 트레인에다가 지금 DF 트레인에 타겟 변수만 제외를 하고 X 트레인에 넣었고요. 좀 타겟 변수만 넣은 Y 트레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테스트상으로 한번 보시면 X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트래블 인슈어런스만 제외를 하고 넣어줬고요. Y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Y 타겟 변수 트래블 인슈어런스만 이렇게 구분해서 좀 넣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형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PD 판다스 get 더미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쉽게 이 더미 변수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일반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getDomis란 함수 하나로 쉽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변환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연속형 변수도 해치지 않고 잘 포함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학습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RF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를 선언을 해주었고요. 이 fit라는 걸 통해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지금 보시면 X 트레인과 Y 트레인으로 지금 학습을 시켜주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한번 여러분 볼게요. 얘네들을 한번 돌려보시면 Y 프레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실제로 예측이 된 Y값 타겟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애큐러시를 실제로 봐주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Y 테스트 값과 Y 프레드 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정확도를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애큐러시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랜덤 포레스트의 애큐러시 스코어는 0.78. 꽤 괜찮은 모형이죠. 78%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불균형 데이터거나 이런 경우에는 컴퓨전 매트릭스를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리콜이나 민감도나 재현율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F1 스코어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큐러시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너스를 통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리드 서치 CV라는 걸 통해서 모델 셀렉션을 좀 더 강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잘 아시겠지만 초매개 변수라고 해서 모델 학습자가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좋은 모델 학습자를 모델 초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주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군들을 뽑고 그리드 서치 CV,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어떤 좋은 파라미터들이 있는지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개인적으로 실습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리드 서치 CV를 통해서 나온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넣어줬더니 78%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필기 강의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목적 함수나 비용 함수 같은 경우에는 로컬 최적화라는 게 있고 글로벌 최적화라는 게 있죠. 이런 파라미터 초기값들을 잘 설정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모형들을 찾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서 이제 파라미터들이 출력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파라미터들이 좀 변경이 되었죠.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제가 직접 입력을 한 다음에 돌려주시면 83%라고 하는 아까 78%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형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테스트 데이터 셋이 있죠. 요걸 가지고 실제 Y 프레딕션 리절트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엑셀로 제출해 주시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작업형 이유형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모델을 호출하는 방식만 알면 크게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3회차 실기 기출문제 풀이가 전부 완료가 되었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물어보고 싶으신, 여쭤보고 싶으신 내용들은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